2, 4분기 ITQ 한글과 파워포인트 첫날 강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한글 2007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 한번 실행해 볼게요. (2007을) 실행했더니 이렇게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면하고 저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화면보다 제 화면이 좀 작게 나와요.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화면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앞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해보면 비슷하니까. 예. 자, 이렇게 한글 2007을 실행하니까 화면에 뭐라고 나타났죠. 그렇죠?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저랑 좀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런 상태로 시험 보시면 불편해요.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없는 분도 있고. 없으시면 상관없는데 뭐가 나타나면, 여기 보세요. 닫기 단추가 있네요. 그렇죠? 얘를 막 누르면 막 닫혀져요. 계속 누르면 언젠가 닫혀지겠지 뭐. 사실은 요 화살표 눌러서 왼쪽 작업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다시 사라지는데, 그냥 닫기를 막 누르면 다 닫혀져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글 쓰는 난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글 쓰는 난 이제 보기라는 메뉴 한번 가볼게요. 보기. 예. 다 좋은데 문단부라는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예,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일 겁니다. 이건 꼭 보면서 하세요. 딴 건 다 좋아.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상관없는데 요거만큼은 꼭 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이게 안 보이면 엔터를 막 쳤잖아요. 엔터를 쳤는데 어디까지 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험은 3장을 만들어요. 3장. 3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모르고 엔터를 막 치다 보면 얼레 하다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페이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제 3쪽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3쪽이라고 나와요. 3쪽이라고. 여기 3쪽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엔터를 막 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4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빵점이에요. 다 잘했는데 여기 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3쪽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르고 엔터를 쳐가지고 4쪽에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저장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빵점 처리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가 막 보이면 어떨까요? 야, 이거 뭐야? 에이, 뭐 엔터가 많이 들어갔네 하고 엔터를 막 지울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라는 차원에서 엔터 표시를 꼭 보셔야 돼요. 엔터 표시를 안 보면 엔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그럼 실수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엔터 표시, 문단부가 나오면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초보자들은 뭐가 화면에 이렇게 뭐 보이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시험을 앞두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험에 맞춰서 문단부.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체크되어 있죠? 다시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문단부 앞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그림 앞에 체크되어 있고, 교정부 앞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저 끝에 밑에 쪼균곽이라도 체크되어 있잖아. 쪼균곽을 해제하면 이렇게 나와요. 쪼균곽을 해제하면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걸 커서라고 하는데, 이 커서가 왼쪽 앞으로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과정 중에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쪼균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차피 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쪼균곽을 보던 안 보던 상관이 없는데 꼭 엔터 표시, 문단보라 그래요. 문단보.
엔터를 탁 치면 문단이 바뀌었다 그래요. 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줄 바뀌는 게 아니고, 줄 바뀌는 거는요, 이게 줄 바뀌는 거예요. 다르죠, 모양이요.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예,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쉬프트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쉬프트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좌우에. 뭐 어떤 거지 상관없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요, 화살표만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줄 바꾸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서 앞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엔터 표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단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문단을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요것만큼은 꼭 지켜놓고 하시면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는 보기에 가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걸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한참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다 상관없이 공부하셔. 문제를 입력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요것만은 꼭 지켜요.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고 알아도 상관없고.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중간에 있는 한글책. 당분간 요 책만 갖고 오세요. 요 책만. 교재에 보시면 준비운동이라고 돼 있네. 준비운동. 한번 가볼까요?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깨알처럼 써 있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걸 뭐 입력하라고 하진 않겠지. The government plane t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 우리말 이런 게 보이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가 보이고 밑에 차트가 보이죠. 그래프가요. 이게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1페이지.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뭐 수식 같은 게 있어요. 수학 공식 같은 게 뭐 이상하게 보이고 밑에 뭐 네모 동글뱅이가 나와가지고 포스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2페이지. 예.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9페이지에 글로벌 경영을 위한 경영혁신 컨퍼런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경영혁신 컨퍼런스 운영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입력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 글자가 페이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무국 밑으로 엔터를 떵떵떵 치다가 어떻게 4페이지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빵점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엔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일단은 시험을 봐요. 500점 만점으로 어떤 거는 200점, 어떤 건 100점, 어떤 건 50점 하고 다 점수를 주는데 500점 만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내가 400점 이상을 받았어. 그럼 A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0점 이상이면 B등급, 200점 이상이면 C등급. 200점이 안 돼. 그러면 땡. 점수 미달로 불합격. 시험을 보러 안 갔어. 땡. 결시로 인한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는 타자가 굉장히 더디신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타자를 못 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떨려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보통 C등급 나오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하시면 다 해보면 다 A등급 나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또 만점 나와요. 500점 만점에 500점 딱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성적 확인하러 들어가면 막 풍선도 막 나타나요. 만점 맞았어요. 축하드려요 하고 막 나타나기도 해요. 저도 이 시험을 한 10년 전에서 봤는데 저도 만점은 안 나왔거든요. 별로 만점 안 좋아하죠. 만점 못 받은 사람들이 꼭 그딴 소리 합니다. 전 만점을 바라보고 공부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저는 시험 보러 가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중간에 나와요.
근데 시험이 60분간 보는데 중간에 내보내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꾀를 내죠. 선생님 배가 아픈데 그러면 나가시면 못 들어와요. 그럼 할 수 없죠 하고 도망쳐 나와버려. 집에 빨리 가야지 뭐 있을 거야. 한 20분 만에 입력해가지고 그냥 빨리 도망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450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대충 못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안 되지. 저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보러 가잖아요. 막 떨려요. 그랬더니 거기 감독관이 그러더라고. 아저씨는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 시험 봐요? 그래서 왜 보면 안 돼요? 그랬지. 네,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시험을 2번 봤어요. 처음에 두 과목 보고 그 다음 달에 2과목 봤어요. 4과목을 A등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총괄 감독으로 갔어요. 그 시험장에. 했더니 그분이 감독관으로 계시더라고 또. 그랬더니 이번에도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예, 왔어요. 그랬더니 빨리 앉으세요. 그래서 전 안 앉아요. 총괄 감독이요. 했더니 선생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보통 남자들이 시험 보러 가지는 않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애기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보고 상고생들 많이 봐요. 가보시면 저 같은 남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독관이 조금 저 아저씨가 왜 왔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시험 보러 온 거지 뭐 제가 놀러 온 건 아니고. 근데 시험 보러 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1시간 놀다 가게, 잘 놀다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안 써지던 영어도 잘 되고요. 왜냐면 시험을 어떻게 잘 봐야 되나? 무슨 시험이 무슨 어떤 게 나올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막 고민하면 되던 것도 안 돼. 어차피 떨어도 1시간, 놀아도 1시간 있잖아요. 놀다 가면 편하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공부를 못했던 많이 했던 간에 1시간 동안 어차피 이래저래 1시간은 가니까 즐겁게 하려는 마음으로 막 시험에 임하면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다른 과목도 시험 봐서 ITQ가 5종목이에요. 워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그 다음에 액세스라는 과목. 5개 종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5가지인데 프로그램은 8가지가 있어요. 한글로 볼 거냐, MS 워드로 볼 거냐. 2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예요, 자격증은. 그 다음에 엑셀로 볼 거냐, 한셀로 볼 거냐. 한셀은 뭐냐면 한컴사에서 만든, 아리한글 만든 한컴사에서 만든 엑셀이에요. 엑셀하고 한셀하고 거의 같아요, 메뉴 구조가. 그러니까 2개 따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볼 거냐, 한쇼로 볼 거냐. 메뉴도 똑같아, 거의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8개를 다 따도 되는데 어차피 5개밖에 인정 안 해주고. 저도 다 땄죠. 뭐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장에 가서 그 압박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압박도 느껴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어떨 때는요, 시험을 봤는데 390점 맞은 적이 있어요. 390점. 그럼 B등급이잖아요. 인터넷 시험을 보러 갔는데 390점이 나온 거예요. 왜 이상하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답을 바꿨었대요. 50점이 틀린 거야. 그러면 490점 맞는 건데 350점 나왔구나. 350점. 450점이 나와서 A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350점으로 B등급이 나와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갖고 400점으로. 강사가 5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ITQ 한 인터넷은 한 문장당 50점, 뭐 70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못 풀었고 하나는 틀렸어요. 그래서 딱 400점으로 커트라인 딱 걸려가지고 A등급을 받았어요. 자격증에는 성적 안 나옵니다. 그냥 A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400 맞고도 A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책에 보면은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여쭤볼게요.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조금은 해보셨죠? 글 작성하는 거.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시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입력해라 이거예요. 입력. 그리고 꾸며라 이거죠. 빨간색, 노란색 글자를 크게 작게 뭐 가운데 뭐 오른쪽 이렇게 꾸며라 이거죠. 근데 그건 다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는 거야. 룰을. 그냥 꾸미지 말고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꾸며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가 봤더니 뭐 스타일이라는 것도 뭐야.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도 만들죠. 우리 표 만들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표에다가 캡션이라는 걸 또 집어넣어요. 캡션. 뭐 그런 것도 집어넣어. 평상시에 우리 잘 안 썼던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다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테두리 선이. 그 선을 굵게도 하고 두 줄로도 하고 뭐 점선으로도 하고 막 여상스럽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돼. 예. 거기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블럭에 뭐 전체 글꼴을 이렇게 잡으세요. 용지 여백을 설정하세요. 뭐 상단에 제목을 만드세요.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뭐 각주를 하세요. 뭐 하단에도 제목을 넣으세요. 뭐 쪽 번호를 넣으세요. 머릿말 꼬릿말을 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틀리면 몇 점이냐? 이거는 공개를 안 해놨어요. 선생님 제가 표에서 이런 걸 틀렸는데 몇 점이 감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점은 해요. 틀리면 감점을 하는데 최소 5점씩 감점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55점짜리도 감점으로 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나 틀렸는데 55점 감점이면 인생이 휘청거리죠. 예.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저희도. 저희 공인 강사들한테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알지. 아, 이건 몇 점 정도 감점되겠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가져와요. 그림. 근데 그림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온 그림을 잘라. 필요 없는 부분은 가려버리고 필요한 데만 쓰라 그러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림을 자르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뭐 책갈피라는 것도 나오고요. 책갈피. 여러분 책갈피 해보셨어요? 평상시에? 뭐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난해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는 그걸 요구하거든. 사회에서는. 우리 여기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뭐 광고 이번에 교육생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서도 만들어야 돼. 보고서를 만들려면 여러 페이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상단에 나올지 하단에 나올지 중간에 나올지 왼쪽인지 오른쪽일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책처럼 좌우로 나올지 바깥쪽에 나올지 안쪽에 나올지.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쪽에 나와 있죠. 쪽 번호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페이지 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20으로 넘어가. 왜냐면 이정민 씨는 21페이지서부터 출력해갖고 오세요. 그런 거야. 나는 1페이지부터 입력을 했는데 21페이지로 출력해서 오래요. 그럼 20페이지까지는 홍길동이가 인쇄해오나 봐. 그럼 홍길동이는 1에서 20페이지까지 입력해오고 나는 21서부터 나머지 출력해서 가져오면 책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바꾸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게 1, 2, 3, 4가 아니라 5, 6, 7, 8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1,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실제 직업생활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 그분들은 업무상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이거죠. 자, 12페이지, 13페이지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는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는 뭐냐면은요,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에 페이지 3쪽짜리 우리 입력한다 그랬잖아요. 3쪽짜리. 그 중에 기능평가 1이라 그래서 스타일, 표, 차트. 얘가 150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수식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포스터 만드는 거. 이게 150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하는 거 200점. 그래서 합이 500점. 60분간 보는데 스타일은 6분 안에 처리하고
표는 7분 안에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책 쓰신 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메뉴를 많이 외웠잖아요. 기능을 많이 아니까 타자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대충 입력한단 말이에요. 남들 따라서. 제가 해보니까 한 25분? 설렁설렁해도 30분이면 저는 다 해요.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하시면 막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30분, 40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이렇게 앞으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유있게 보시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 우리 책이 글자가 굉장히 코텍지만 해서 걱정이네요. 우리 책은 어디를 볼 거냐면요. 24쪽 한번 보실래요? 24쪽이요? 24쪽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A3 용지로 이렇게. 앞뒤로 4페이지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이게 A4 용지가 아니잖아요. A4보다 더 작은 B5도 아니고 B5보다 더 작은 종이 같은데 여기다 이제 축소해서 인쇄해 놓은 것 같고, 실제로는 A4 용지 4페이지로 나오는 셈인데 그 24페이지 내용이 첫 번째 화면이에요. 첫 번째 내용. 여기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요령이 나와 있어요. 작성 요령.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온 게 1페이지에 입력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2페이지, 또 2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도 늘 주번을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진행할게요. 예. 자. 우리 시험은 우리 이제 한글 2007 딱 실행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문제를 입력하지는 않아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100%는 아닌데 한글을 실행하건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던 엑셀을 실행하던 실행한 상태에서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꼭 뭐를 바꿔놓고 하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에 답안 작성 요령을 보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공통 부분이라고 있죠? 공통 부분이요. 거기 보면 용지 여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큰 글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에서 시험을 시작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지 여백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용지 여백 설정을 할 거예요. 용지 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보세요. 제가 용지를 하나 인쇄해 왔는데 좌우상하 여백이 어때요? 거의 없죠. 알맹이가 꽉 찼잖아요. 내용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잠깐 보세요. 화면을 보여드릴게. 빨간 점선 보이세요? 빨간 점선? 요 빨간 점선 요 위, 여기 위쪽 사이에 보면 이렇게 한 줄 정도 있는데 이거 말고 안쪽에 있는 거, 여기가 입력되는 공간이에요. 그럼 요 왼쪽과 오른쪽 있죠? 왼쪽이 3cm고 오른쪽이 3cm예요. 위쪽 있잖아요. 위쪽 여기가 2cm고 아래가 1.5cm.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중간에 아래 꼈는데 위아래가 1.5cm 1.5cm. 그러니까는 위쪽이 3.5cm고 아래가 3cm고 좌우가 3cm예요. 그러면 A4 용지는 가로가 21cm거든요. 210mm 21cm인데 좌우 3cm를 띄면 6cm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15cm 안에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선 사서 머리 띄고 꼬리 띄면 몸통을 먹어야 되는데 꼬리하고 머리를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여백을 설정하라고 나와요.
자, 여백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F7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F7번. 여기서 그냥 그대로 F7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편집 용지가 나와요. 실제로는 어디 있는 거냐면 모양이라는 메뉴 있잖아요. 모양. 자, 아까 F7번 눌렀는데 요거 취소 누르면 되고요. 모양이란 메뉴에 가면 여기 보면 어디 갔어? 편집 용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편집 용지. 모양이라는 메뉴에 가면 편집 용지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시험은 가급적이면 빨리 외워서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어디 있나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F7번을 탁 누르면 되지.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11mm,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얘들은 1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건들지 마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상단에 편집 용지가 나와 있는데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 가지고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막 눌러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탭키를 누르면 탭키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에. 키보드 제일 왼쪽에 보면 TAB 탭키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눌러주면 항목 간에 막 이동을 해요. 눌러보세요. 누르고 계셔보세요. 그럼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가. 이럴 때 딱 띄면 모르니까는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 나오지 뭐. 그래서 위쪽으로 왔네. 그럼 위쪽하고 머릿말, 아래쪽하고 꼬리말은 10이라 그랬잖아. 그럼 키보드로 10, 오른쪽 숫자판에 10 쓰고 또 탭키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면 10, 왼쪽과 오른쪽은 11, 또 탭키 눌러서 이렇게 항목이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키보드에서 숫자를 바로바로 탁탁탁 입력하면 돼요.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얘를 또 지워. 그래서 10이라고 쓰고 또 내려와서 또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또 10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면 시험 못 봐. 느려가지고. 키보드를 탕탕탕탕 눌러가지고 빨리빨리 찾아가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위쪽과 아래쪽. 위쪽 머릿말, 아래쪽 꼬릿말이 있어요. 위아래. 얘들은 10. 뭐 유명한 가수 위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하고 아래는 10이고 좌우는 11, 11. 항상 이 시험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돼.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엔터 표시 문단보가 아까보다는 많이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메모해 드린 거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번호를 기입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문제번호 1페이지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1번, 2번이라고 쓰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이라고 쓰고 3페이지에는 기록을 표시를 안 해요. 3페이지에는 5라고 안 쓴다고.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한글이 전체를 실행하면 이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보가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F7번 눌러가지고 여백 설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 숫자 1 쓰세요. 그리고 엔터를 한 5번 치세요. 하나, 둘, 6번 쳐도 돼. 그리고 2라고 쓰시고 2 엔터를 한 5번 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나눠야 돼. 그럼 막 엔터를 막 치면 안 되고 Alt 키, Shift 키 왼쪽에 얘를 두 개를 누르세요.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눌러요? Alt 키를 누른 상태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누르세요.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눌러도 되고 따로따로 눌러서 하여튼 두 개가 눌려 있으면 돼요. 두 개가 눌려 있으면 되고 엔터를 탁 치세요. 그럼 페이지가 퉁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번 엔터를 막 치세요. 그리고 4 하고 엔터를 막 치세요. 그리고 Alt, Shift 눌러서 엔터를 한번 또 땅 치세요. 그럼 끝.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1페이지에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1페이지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1 입력하고 엔터를 한 5번, 6번 했죠. 그렇죠? 2라고 입력하고 또 엔터를 한 5, 6번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책에도 나올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은 좀 다르게 나왔다. 이 책대로 하면 불편해. 그건 제가 메모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또는 Shift하고 Alt 키 같이 누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엔터 눌렀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무슨 기능이에요? 요거는 무슨 기능? 페이지를 구분하는 기능이에요. 페이지를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입력하고 나서 또 엔터를 한 5, 6번 해요. 뭐 3, 4번 해도 되는데 한 5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 입력하고 엔터를 한 5, 6번 또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Alt, Shift, 엔터를 한 번 더 치는 거죠. Alt, Shift, 엔터를. 그럼 현재 어느 페이지가 있을까요? 세 번째 페이지가 있겠지.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요,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입력을 해요. 사실은 1페이지서부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3페이지서부터 입력을 하고 거꾸로 올라가요. 실제 시험은. 그래야 편해요. 그게 편해. 왜냐하면 보세요. 1페이지에는 스타일이라는 입력 기능을 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고 표를 그리고 차트를 그려요. 2페이지에는 수식을 입력하고 포스터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글자 입력하는 거는 대부분 빠르잖아요. 근데 세 번째 페이지는 글자 입력이 많거든.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그냥 시험은 입력을 하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수업이니까 그냥 1페이지서부터 입력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어딜 보냐면은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제가 책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30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냐면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 모양과 크기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왜? 기본값 그대로 하니까. 바탕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으로 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안 건드려도 돼요. 기본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2번이라는 문제를 입력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다 보세요. 1번 문제라고 쓰면 안 되나? 그래도 돼. 여기다가 마마 1번이 옵니다.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누가 이렇게 써? 바보처럼 1만 쓰면 되죠. 왜 1이라고 쓰느냐? 여기가 1번 문제 영역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 1이라고 써도 되고 1번 문제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1번 문제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라고 써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이라고만 쓰는 거지. 예. 그리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보시면 1하고 엔터 치고 바로 2 썼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름은 실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엔터를 몇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5번을 하던 6번을 하던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그리고 2를 쓰고 또 엔터를 여러 번 쳤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릅니다라고 되어 있죠. 책에는. 근데 컨트롤 엔터를 차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정법인데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뭐를 다시 조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를 조정해 줘야 돼. 그래서 편법으로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Alt Shift 엔터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뭐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거든. 요 이야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쳤을 때와 Alt Shift 엔터를 쳤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안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숙달되고 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밑에 사실은요. 여기다 한번 이걸 써줘야 돼. 이렇게 괄호 열고 1 쪼르륵 괄호 열고 2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에 두 문제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두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해도 되고 안 하면 감점 당하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책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밑에 괄호 1 열고 1 또 몇 칸 띄우고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이렇게 써 있죠. 그거는 이따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컨트롤 엔터를 쳤는데 이 책에서는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뭐 했어요? Alt Shift 엔터를 쳤죠?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Alt Shift 엔터를 연거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고 이 책대로 처음에는 컨트롤 엔터 치고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를 쳐도 되고. 그럼 그 차이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은 영어가 3줄이 들어있고 우리말이 2줄이 있어요. 3줄 있고 2줄 있죠? 그렇죠? 이걸 입력할 겁니다. 어디다? 1 밑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더 급번 이렇게 써있네. 영어 되게 싫어. 그냥 이어서 쭉 쓰시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안 돼요. 그 테크놀로지 인 다음에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쓰시면 돼요. 우리말은 이렇게 빠르게 치는데 영어는 싫어.
틀렸어. 점이 빠졌어. 마침표가 있어야죠. 코리아 다음에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감점 돼요. 5점씩. 예. 여기 프로젝트 다음에 쉼표 들어가 있죠? 마침표에 쉼표예요? 점이야, 컴마야? 그렇겠지. 이게 점이면 얘가 대문자로 나와야 되잖아. 예. 그 정도는 저도 배웠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한 줄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영어하고 우리말 사이에 한 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떨구면 안 돼요. 붙여서 쓰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세요. 자, 얘를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처럼 입력이 돼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 The government plan two step of its effort to develop domestic technology in space exploration using this. 이 뭐야? 뭐 이상한 것도 나오네. 프로젝트 나오고 the first of this kind of Korea. 스마트 무인기 개발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무한 질주 중에 있다. 점. 이렇게 입력이 다 됐나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를 내가 입력한 거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건데 사장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사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 여백을 10포인트 띄워주고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넣어주고 글자는 우리말은 도둠으로 보이고 영어는 궁서로 보이고 따로따로 보이게 하래. 또 꼬라지가 기분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쥐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근데 사장이 그렇게 맞춰줘야지.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을 만들어라는 거야. 스타일. 자, 저는 오늘 입은 게 한복 스타일이죠. 여러분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 스타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패션쇼 하는 거 보셨나요? 패션쇼? 근데 패션쇼 하다가 남녀 모델이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죠. 그건 누구 스타일이야? 앙드레김 선생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앙드레김 선생님 스타일 딱 하면 이마를 맞대는 거 그거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어떤 누구라도 앙드레김 하고 나오는 거야. 스타일이. 그러면 여러분 글을 쓰실 때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글자의 형태를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그게 이런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게 제목은 뭐 궁서체로 20포인트를 넣어주고 본문에서는 뭐 글꼴은 어떤 거로 써주고 기본적으로 여기 바탕이라는 글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탕이라는 글꼴을 안 써요. 맑은 고딕을 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쇄해오는 글자 있잖아. 제가 보려고. 이건 100% 다 맑은 고딕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스타일이지 남한테 드리려고 할 때는 이 스타일로 하면 안 돼. 왜? 남들은 이 글자보다 다른 글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궁서를 좋아해. 그럼 제가 궁서로 맞춰드려야 되고 저 사람은 바탕을 좋아해. 그럼 바탕으로 맞춰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스타일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 스타일대로 해달래. 그럼 물어보겠죠. 스페이스란 스타일이 뭐예요? 써있네 옆에. 나는 왼쪽 여백을 10을 넣을 거고 문단 아래는 10을 넣을 거고 글자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야. 스페이스라는 스타일. 이거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봐야지 뭐. 자 보세요. 블럭 잡으세요. 블럭을 잡는 방법은요.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죠. 이거 I자. 근데 제가 쭉 위로 메뉴로 올라가면은요 화살표로 변해요. 근데 화살표 방향이 어딘가 보세요. 11시 방향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 왼쪽에 보면 공간 있죠. 이쪽에 공간에다 싹 갖다 대면 1시 방향을 가리켜요. 맞습니까? 이때는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 그냥 블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냥 줄이 블럭이 돼.
근데 여기를 땅땅 더블 클릭 땅땅땅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있는데 있죠? 거버먼트 뭐 이런데 여기를 클릭하면 거기 가는 거지 뭐. 더블 클릭은 띵띵 단어가 선택되세요. 근데 여기다 띵띵띵 그럼 어떻게 돼? 문단. 근데 여기 영어로 한 문단 우리말도 한 문단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문단을 띵띵띵 안 돼. 그때는 천상 여기를 띵띵 근데 띵띵띵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천상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보세요. 줄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글자 단위로 블럭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셨습니까?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블럭을 잡고 F6번 누르세요. F6번. 사실은 모양에 가서 스타일을 눌러야 돼요. 모양. 모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꾸미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꾸밀까? 난 이렇게 꾸며주세요. 저렇게 꾸며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양이거든, 모양. 그 중에 아까 편집 명지도 있었고 스타일도 있는데 외우자고. F6번. F6번. 그럼 이렇게 바탕글, 본문, 개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게 스타일인데 여기에 제일 왼쪽에 보면 더하기라고 있나요? 더하기? 요거 눌러서 여기 스페이스바라는 이름을 등록해놔야 돼. 스페이스바래.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등록해놔야지 뭐. 출생신고 해야지. 여기 더하기. 눌러가지고 뭐라고 쓴다? 스페이스 영어로. 영문의 이름에다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스페이스 이름 쓰는 안에다가 그냥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쓰시면 돼. SPACE 이렇게. 어딘가 아세요? 여기. 여기다가. 하셨어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있잖아요. 두 군데. 요 두 군데다가 이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 책에는 뭐부터 하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문단 모양부터 하라고 돼 있네. 그럼 문단 모양부터 합시다. 여기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말고 문단 모양. 예, 문단 모양 눌러서 왼쪽을 얼마로 하래요? 왼쪽을 여기 10. 문단 아래를 얼마로 하래요? 10.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왼쪽 여백이라고 써 있죠? 우리 책. 왼쪽 여백을 10.0 포인트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백 항목의 왼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재에서는 지시사항에서는 왼쪽 여백이라고 부르고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에서는 여백 영역의 왼쪽 항목이에요. 그게 왼쪽 여백이겠지 뭐. 그러면 간격 항목의 간격 공간에 있는 문단 아래 항목이지. 그렇지 여기. 그러니까 문단 아래 간격이죠. 문단 아래 간격. 얘를 10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꼭 두 가지만 물어요. 왼쪽을 할 건지 오른쪽을 할 건지 위를 할 건지 아래 할 건지. 그러니까는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하고 위도 하고 아래도 하고 이러지는 않고 여백에서 하나 건들고 간격에서 하나 건들더라고. 그리고 설정. 여기 여백에서 하나 건들고 간격에서 하나 건드렸죠?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글일 때는 도둠이 나와야 되고 영문일 때는 궁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뭐를 하냐면 장편과 자간 있죠. 장편과 자간. 이걸 먼저 해야 돼요. 한글일 땐 도두문하고 영문일 땐 궁서를 먼저 해버리면
장평과 자간을 두 번 해야 돼. 자, 보세요. 장평이 105고 자간이 5죠. 장평과 자간을 장평과 자간을 먼저 설정해주고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크기는 10이니까 내버려두고 장평과 자간은 원래 10이에요. 저 100하고 0인데 얘를 먼저 고쳐주는 거야. 지시사항에는 끝에 가 있지만 실전에 가서는 먼저 해주시는 게 수월해요. 자, 그 다음 언어 보세요. 언어에 보면 대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써도 바탕이라는 걸로 나오란 뜻인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표가 아니라 한글일 때 여기 눌러가지고 대표 밑에 있는 한글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글꼴은 뭐로 하래요? 도둠. 책에 보니까 한글일 땐 도둠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쓰고 도둠 체하면 안 돼요. 도둠 체하고 도둠은 다른 거예요. 글자가 다르잖아. 체가 붙은 거하고 체가 없는 거하고 다른 애예요. 예, 그러니까 궁서하고 궁서체가 다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지에서는 도둠과 도둠체는 글자가 다른 거니까 틀린 거로 처리한단 말이야. 예. 자, 그 다음 한글이 아니라 영어 영문일 때는 뭐로? 궁서.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예요. 자, 아까 대표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대표일 때는 아까 뭐였더라? 도두면 뭐였나? 바탕이었나? 이랬죠? 그런데 한글일 때는 뭐라고요? 도둠을 하라고 돼 있고 영어일 때는 영문일 때는 궁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정해 버리시면 돼요. 크기는 10이에요. 그대로. 한글이든 영문이든 소련말이든 러시아말이든 다 10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건들지 마시고 장평과 자간을 먼저 고치시고 우리말일 때 한글일 때 무슨 글꼴 영문일 때 무슨 글꼴 하고 고쳐주시면 돼. 그 순서만 좀 바꿔서. 안 그러면 한글일 때 도둠 장평 105 자간 5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궁서에 가서 또 장평 105 자간 5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일 때 105와 5를 건드려 놓고 그럼 한글일 때는 105 그대로 가고 영문일 때도 105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둬야 좀 손이 덜 가지. 그리고 추가 설정 이렇게 변해. 이렇게 자, 아까 우리 F6번 눌러서 스페이스 했었잖아요. 이 스페이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스페이스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문단 모양에 왼쪽 여백하고 문단 아래 간격 조정해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말일 때는 장평과 자간은 105에 5를 해놓고 우리말일 때는 요 도둠을 하고 영문일 때는 궁서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하고 또는 추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세 번째 줄로 딱 떨어졌고 코리아하고 우리말이 있는 사이가 좀 떨어졌죠. 아까 뭐라 그랬어?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 늘렸잖아. 엔터가 치면 문단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를 블럭 잡아서 스타일 연습 한번 더 하려고 F6번을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지우든지 아니면 얘를 선택하고 고치든지 해야지. 새로 만들면 안 되지. 그건 딴 거잖아. 딴 거. 그렇죠? 예,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편집 눌러서 문단에 가서 열 맞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하면 105에 5 맞죠? 그런데 우리말일 때는 도둠이고
영문일 때는 궁서 맞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딱 맞는 거예요. 자, 블럭 잡아보세요. 다시. 블럭 잡으셨어요? 블럭 잡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블럭? 컨트롤 1 누르세요. 컨트롤하고 1. 이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컨트롤 1. 두 손으로 하지 말고, 한 손으로, 왼손으로만. 컨트롤 숫자 1. 아, 오른쪽에 숫자판 말고, 글자판 위에 있는 숫자 1. 컨트롤 1, 그냥 이렇게. 그러면, 원래 글자 형태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원판이야, 원판. 이게 원판인데, 사장님은, 야, 스페이스라는 스타일로 좀 만들어줘, 그런 거야. 그래요? 잠깐만, 여기. 어딘지 눌러는가 보세요, 제가 어디? 여기 바탕글이라고 왼쪽에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 스페이스가 있잖아. 그걸 딱 누르면, 아, 이렇게 원하십니까? 이거지. 그러니까는 제가 막 글을 쓰다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을 썼는데, 오, 야, 이거 스타일 굉장히 이쁘다, 이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이거? 이건 아닌데? 그럼 이거? 이것도 아니야. 번호가 나왔네.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들어갔어. 이거? 오케이. 이런 거지. 응. 블럭을 잡아서 여기 F6번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제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컨트롤 1번이에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클릭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고. 얘가 몇 점? 50점. 그런데 아,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더 거버먼트만 딱 썼어. 이거 안 쓰고 우리말은 요만큼 다 썼는데 영어는 쓰다 말았어. 그럼 빵점. 점수 안 줘요. 다른 거는 쓴 것만 주는데 얘는 다 써야 점수를 줘요. 꼼수 필까봐 꼼수. 얘는 반드시 영어를 다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는 글자는 나라 명칭이니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모르고 소문자로 썼잖아요.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요거는 감점이지. 이런 건 감점이지만 글자를 다 안 써버리고 몇 글자만 썼단 말이야. 그럼 아예 0점 처리해버린다 이거지. 1번은 이게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표 문제예요. 표.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지금 방금 전에 공부한 거 처음 해보셨나요 혹시요? 스타일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스타일은요 엑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MS 워드도 있고 아리안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봤거든. 안 해봤어.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요구한 적이 없어. 요청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놔요. 큰 제목, 중간 제목,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글을 써. 아니면 남의 글이 가져오잖아. 남이 쓴 글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 스타일로 싹 건들면 되지. 그러면 글은 남이 썼지만 마치 내가 완성한 것처럼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정민이 볼 때 어때? 보기 좋지. 그런데 남한테 보여드릴 때는, 인쇄해서 드릴 때는 어떻게 돼? 그분 스타일로 바꿔서 인쇄를 해드려야지. 제 마음대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인쇄하면 저는 보기 좋지만 상대편은 보기 안 좋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 두 번째 문제는 표라 그랬는데 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엑셀에서 작업한 겁니다. 제가 엑셀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표고, 이건 표고. 다 표예요. 표가 아닌 게 없어.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리안글이든 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시간표, 계획표, 달력,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스케줄, 뭐 이런, 이거 뭐야, 이거 출석부? 이거 다 표잖아. 그러니까 표를 못하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표 문제가 2개 나옵니다. 1페이지 하나, 3페이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 만들어 볼게요. 저 상단에 보면 표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렇죠? 그 표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표 만들기. 여기도 있어요. 도구 상자에 보면 이렇게 표 만들기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하셔도 돼요. 이걸 하셔도 되고, 근데 표에 가서 표 만들기 눌러도 나오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 표. 그림, 표 있어요. 그렇죠? 누르시면 몇 줄, 책에 몇 줄처럼 보여요? 5줄. 칸은 6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 이거 하세요. 이걸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하는 게 좋습니다. 글자처럼 취급. 예. 하고 만들게 하세요. 표가 쫙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이때 중요한 거. 글자를 쓰시는데 글자를 쓰시고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막 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 키. 옆으로 넘어가요. 자, 글자를 쓰세요. 글자를 쓰시고 중간에 보면 쉼표도 있죠. 쉼표. 숫자가 세 글자 넘어가면, 세 자리 넘어가면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입력하셔야 돼요. 자, 글을 썼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요. 9라는 9분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여기서부터 쫙 드래그하면 편해. 표 안에 지금 네모난 칸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셀이라 그래. 셀. 엑셀에서 말하는 셀이나 한글에서 말하는 표에서 셀이나 같은 셀이에요. 세포. 그래서 이 셀들을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들 합계란까지 포함해서 합계가 나타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오른쪽 정렬하고 그럼 이제 여기 제일 아랫줄은 대각선이 그려져 있죠? 거기는 합계를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나머지 3줄 있잖아. 3줄. 합계란 글자하고 제일 아래 대각선 사이에 3줄 있잖아요. 거기는 합계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 뜻이. 그럼 요렇게 잡는 거죠. 요렇게. 아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만 블럭 잡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S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S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블럭에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S예요. 그러면 블럭의 평균은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뭐가 될까요?
S는 sum의 줄임말이야. sum. 그럼 평균은 뭐야 영어로? 그게 A지 뭐. 그 다음에 블럭에 곱도 있어요. 곱. 컨트롤 쉬프트 곱셈 문제 영어로 프로덕트라 그래요. 프로덕트. 그래서 P. 근데 지금까지 곱셈 문제는 안 나왔어.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구하라고 나와요.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구하라고 나오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표에 가서 블럭에 합계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는데, 표에 가서 블럭에 가서 블럭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컨트롤 시프트 S라고 써있잖아. 그럼 컨트롤 시프트 S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해야 돼. 맞아. 뭐 합계 구할 때 뭐 누르면 합계 구하는 거 있었는데?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거라도 모르면 표에 가서 블럭 계산식에 가서 뭐 명령이 있었구나. 맞다. 그런 거 예전에 배운 것 같은데? 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은 한번 누르시지. 근데 컨트롤 시프트 S가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합계 구하는 문제가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에서는 합계 구하는 게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표에 가서 이렇게 누르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합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맞다. 컨트롤 시프트 S였지 하고 그때 기억하시면 좋아.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가서 블럭 잡아서 맞다. 컨트롤 시프트 S지 하고 그때만 눌러주시면 업무가 어떨까요? 빨라지겠지. 학원 날 가서 표에 가서 블럭 계산식 가서 이거 누를 필요는 없잖아. 한 번은 누르되 명령을 그때 기억을 한 번 하라고. 그때만이라도. 그래서 실제 업무상에서는 한 번 기억한 걸 가지고 코기에서만 몇 번 써먹고 또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나왔네. 이번엔 평균이네. 그러면 또 표에 가서 평균 컨트롤 시프트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 저처럼 외워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합계 구하는 건 맞다. 컨트롤 시프트 S.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A. sum, average 줄임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머릿속에 좀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색깔이 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색으로. 근데 실제 책에는 뭐라고 쓰냐면 노랑으로 바꾸래요.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돼 있는데, 시험 문제지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빨강인지 파랑인지 몰라요. 단지 뭐만 알 수 있다? 지시사항에 노랑이라는 것만. 그럼 실제 시험지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노랑이구나 체크해놔야지. 근데 항상 노랑이었어. 이 문제는 항상 노랑이었어. 빨강도 없었어. 노랑. 혹시나 모르니까 역시 노랑이구나. 노랑으로 바꾸러 갈게요. C. 알파벳 C. C만 기억하세요. 칼라가 아니라 셀인데 그냥 C. 칼라의 줄임말 C라고 그냥 엉뚱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 색 있잖아요. 색 지역이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색깔이 없는 거지만, 색 가면 색 지역이 없음 밑에 색이라고 있죠. 근데 꼭 무늬색을 눌러. 면색이지. 면색. 그렇죠? 그러면 노랑이 어디 있을까? 나는 얘가 좋아?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요거 노랑이라고 뜨네. 노랑 보이세요? 노랑? 클릭하고 설정. 자, 이렇게 블럭 잡고 제가 뭐 했냐면 C 그랬어요. C. 그래서 색채역이 없으면였는데
색에 가서 면색을 노랑 설정. 그다음 이 자리 클릭하세요. 대각선 그리러 가야죠. 잠깐만. 자, 여기 눌러서 블록 잡아서 C 했죠? 근데 여기 보면 테두리도 있고 대각선도 있는데 이 테두리는 L이에요, 본래.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이찬진 씨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개발자가 이찬진 씨잖아요. 그래서 한컴이라는 회사를 채우고 운영을 잘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이찬진 씨가. 경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아요. 머리는 좋아. 개발을 잘하는데 장사를 좀 못하나 봐요. 뭐 공대 나온 사람이 뭐 그런 거 잘하겠어요? 상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 있다가 나가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회사를 또 차렸죠. 그렇죠. 또 말아먹었어요. 별걸 다 여기다 녹음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드림이즈라는 회사에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이제는 영업 안 하고 개발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찬진 씨가 1990년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출시를 했는데 그때 L, C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좀 지나고 나서 표라는 기능이 생겼거든. 2, 3년도 이때 표가 생겼어요. 표. 그때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려면 느리니까 L 그러면 선 모양, C 그러면 셀 모양 라는 명령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능이 대각선이 만들어졌는데 대각선은 명령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본래는 여기에서 표에 가면 표셀 속성에 잠깐 정정. 표에 가면 어디 갔어? 셀 테두리 배경에 가면 각 셀마다 적용 이걸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쓰던 기능이 L이나 C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없애지는 않았어요. 아는 사람만 써라 이거야. 그 아는 사람은 누구야? 저처럼 오래전서부터 이찬진이 처음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쓴 우리 같은 사람만 알지. 근데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옛날에 프로그램 만져보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C 누르세요, 뭐 L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C만 기억하세요, C. 그래서 색깔은 C에 가면 되고 대각선은 그냥 옆에 있는 대각선 클릭해가지고 뭐 누르면 돼?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 그렇지? 그래서 여기 대각선에 가서 요건가? 요거 맞죠? 여기 주대각선 이거죠? 이거 설정하면 되죠. 자, 그 다음 구분이란 동네에서부터 끝까지 다 블럭도 잡아보세요. 구분서부터 끝까지 다 잡으시는데 잠깐 보세요. 표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잡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표를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건 표 밖에서 잡은 거야. 표 안에를 잡으면 테두리선 안에만 까맣게 들어가고요. 표 밖에 가잖아. 표 밖에 가면 표 밖에도 까맣게 칠해지면 이건 표를 밖에서 잡은 거예요. 안에서 잡은 거는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표 안에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글뱅이 같은 거, 빨간 거 같은 게 나타나죠. 밖에서 잡으면 동글뱅이가 없어요. 자, 알맹이 잡았어요. C. 아까 C라 그랬는데 원래는 L인데 하나 더 기억할 거예요. L. 그럼 바로 선으로 가요. 선. 배경은 C. 테두리는 L. 대각선은 없다 그랬으니까 C나 L 눌러서 대각선 오셔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 표에 겉테두리 있잖아요. 겉테두리 밖에. 얘가 두 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종류를 두 줄로 바꾸고 종류를 두 줄로 바꾸고 겉에만 요 겉에 다른 거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고 다시 종류를 뭐로? 두 줄로 바꾸고 여기 보면 네모 있죠. 네모 이게 바깥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시고 설정.
자, 그 다음 첫 줄만 블럭 잡고 첫 줄 구분서부터 합계까지 첫 줄만 블럭 잡고 L 종류를 뭐로? 두 줄로. 그리고 바깥쪽. 그러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겉에 두 줄, 제목 줄 두 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좀 보기 좋으라고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좀 두툼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야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얘를 하나로 합쳐야 되거든. M 머지라는 말의 명령이 줄임말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하시면 실력 늘어납니다 그랬잖아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합치기라고 있잖아요. 합치기. 셀 합치기. 이게 M이거든. M은 머지고 나누는 건 뭐야? 스플릿. S. 네. 그래서 M 누르면 되거든. 그래서 M이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뜻도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면 어려운인데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대충 모양은 갖춰졌는데 이제 지시사항대로 보면 굴림도 바꿔야 되고 캡션이란 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해 나가야죠. 잠깐만 시간 좀 볼까요?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안 맞나? 13분이네. 저 시계가 안 맞는구나. 저 뒤에 지금 시계가 19분이에요. 저 시계로 30분이 딱 되면 우리 시계로 얼마 될까? 20한 4, 5분 되죠? 그때 마칠게요. 몇 번은 막 간다. 혼나. 수업도 안 끝나는데 그냥 가면 안 혼난다고. 자, 블럭 다시 잡아가지고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굴림으로 바꿔야죠. 블럭 잡아서 굴림이라는 거로 바꿔야 책에 굴림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크기는 얼마예요? 10 그대로고. 아래 한글 2007은요 기본 글자의 크기가 10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10포인트라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10포인트라고 책에 써있잖아요. 10포인트 10PT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PT 줄여서 이렇게 PT라고 써있는데 포인트라는 말은 미국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로 하면 좋을까? 열자 너무 크다. 한자가 30cm인데 뭐 몇 톱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몇 톱.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4엎드리 소주 뭐 2엎드리 소주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 뭐 몇 자 이런 거 몇 자. 근데 우리나라 표준 그 맞춤법이 계량 그 법이 미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몇 평 이런 말을 못 쓰고 몇 근하고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대로 써야 돼요. 미국식을 써야 되고 정확히 알려드리는데 대략 3.51mm 10포인트가 그러니까 1포인트는 0.351mm 정도 되고요. 100포인트 되면 한 3.5cm 되죠. 3.5cm 100포인트. 그럼 3.5cm가 얼마큼 잘 모르시죠? 3.5mm가 대충 얼마나 글씨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알려드리죠. 우리 책은 글자가 좀 작게 나왔죠? 우리 책. 책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책은 또 커요? 이 책은 크지 않습니까? 이 책은 커. 이거는 어르신들 공부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보는 책은요, 글자의 크기가 얼마냐면 11포인트. 그리고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온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우리 책은 좀 작잖아요. 이 9포인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아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소설을 샀어. 소설책을 하나 샀어. 그건 9포인트 정도 돼요. 소설책이 10포인트면 안 돼요. 글자가 또 너무 크다 그래. 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 책자들, 컴퓨터 교재들이, 일반적인 교재들의 글자 크기가 보통 10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좀 작다 그랬, 아까 잘 안 보이신다 그랬,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9포인트.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중에는 11포인트도 있고요. 12포인트도 있고, 11포인트도 있고. 뭐가? 본문의 글자가, 본문의 글자가. 그러면, 아, 대충 10포인트가 어느 정도구나 하고 어림짐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10포인트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인치 있잖아요, 인치. 인치를 몇으로 또 나눠요. 72로 나눠서 나온 이 숫자거든요. 우리 프린터 용지가 옛날에는 이게 옆에 구멍이 뚫린 거 기억나세요? 그게 한 줄에 66라인이 찍혀요. 그 글자 종이의 높이가. 근데 A4 용지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높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나눠요.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룰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1.5, 1.0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100포인트 글자를 1피트, 2피트, 3피트, 4피트, 5피트, 6피트. 피트라는 것이 약 25, 한 30cm 정도 나오는데 그 밖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장하고 좀 안 맞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안경점이나 안과에 가서 기계를 쓰고 딱 시력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지 뭐. 보인다 안 보인다가 나오니까. 보입니다 안 보인다 거짓말해도 시력에서 검사가 나와요. 기계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못 치지. 그냥 10포인트는 약 3.5cm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mm, 3.5mm. 예. 자, 그 다음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캡션을 못했다? 그렇죠. 캡션이요. 그럼 캡션이라는 말을 또 알아야지. 캡션. 영어로 캡션이라고 하는데 캡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 그림, 차트 등등의 제목. 도표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5-3 고려시대의 영토, 한반도의 영토 해갖고 뭐 그림 몇 대시 몇 하고 그림 제목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캡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딱 엔터, 숫자 2 밑에다가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우주 분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캡션을 안 하고 그냥 글자를 써도 되잖아요. 그럼 누가 다 못해? 다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는 거야? 캡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라는 거지. 캡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지. 예. 자, 그럼 표에다 클릭하고 표 안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입력.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잖아. 뭔가를 넣는 거죠. 입력. 그리고 캡션. 캡션 달기. 예. 캡션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캡션 달기 누를 거예요. 그럼 밑에 표 1이라고 떴네. 그럼 표 1을 블럭 잡으세요. 지우지 마시고 블럭 잡으세요.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지우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예 블럭을 잡아버리고 써 글자를. 우주 분야 제작 그 엔터 치면 안 돼. 여기는요. 마지막에 단위가 10만원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 그대로 두셔야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이 글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굴림. 이 캡션도 굴림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블럭 잡아서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위로 올리기만 하면 돼.
그냥은 못 올리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아까 그 표 1 하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1이라는 캡션 앞에 있는 타이틀은 제거했지만 표 1 하고 나오면 다음에 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표 2 하고 나오고. 그럼 표 1하고 2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표를 만들면 걔가 표 2가 되고 아래에 있던 표 3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사이에 끼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캡션의 편리성이란 말이야.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캡션을 안 쓰면 일일이 다 고쳐야 되잖아. 고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표를 하나 중간에 빼면 1, 2, 3 했었는데 1을 빼버려. 1. 그럼 2, 3이 자동으로 1, 2로 돌아가요. 그 표의 번호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표 1이라는 글자는 제거하고 나서 쓰는 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블럭 잡고 오른쪽 정렬하고 굴림이랑 글꼴로 바꿨죠. 그렇죠. 근데 캡션은요. 표에 소속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불러오고 그림에다 캡션을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캡션은 누구 거다? 그림 거야. 이 캡션은 누구 거다? 이 표 거야. 표 거. 표에다 클릭해놓고 캡션에다 클릭하면 안 되고 표에다 클릭해놓고 표에 가서 표셀 속성이 있어요. 표셀 속성. 표셀 속성이라고 있죠? 점점점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떠 있어요? 기본 여백 캡션 표 여백 캡션이 있다. 위로 올리면 되겠네. 아까 아래에 있었잖아. 오른쪽 위 아니에요? 오른쪽 위는 표 밖으로 나가. 여기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위로만 하면 돼. 제가 오른쪽으로 아까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위로만 올리면 된다고. 올라가. 그럼 끝나. 그러면은 왼쪽에 있을 때 네. 캡션이 왼쪽에 있을 때요. 그냥 저기 여백 캡션 가서 그냥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안 돼. 오른쪽 위가 아니고 오른쪽 위는 여기라고. 여기 요 밖에.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 질문이 뭔지 알겠는데 요거잖아요. 요거 밖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안 된다고. 아니, 제 말은 이게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상관없이 아까 선생님은 요거를 왼쪽에다 놓고 나서 그냥 오른쪽 위로 하면 되느냐. 그럼 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은 캡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여기서 왼쪽 오른쪽 이거고. 자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왼쪽 오른쪽은 이거로 하는 거고 이거 왼쪽 오른쪽 이거로 하는 거고 위쪽인지 아래쪽은 표에 가서 캡션 영역에 가서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거고 한꺼번에 착 가는 게 안 되고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표셀 속성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하지 말고 자 새로운 문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표셀 속성이 있을까? 여백 캡션이 있을까? 없네. 여기는 없죠? 왜? 캡션을 안 만들어 놨잖아.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캡션의 위치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아까는 우리 표 캡션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놨으니까 그 표셀 속성에 가서 캡션을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그리고 좌우로 가는 거는 캡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인지 이거 아니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거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셔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스페이스 여기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타일 만드는 것서부터 다시 해볼 거예요. 대신에 제가 시험 용지는 문제지는 크게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는 거는 빨리 나갈 수 있겠죠.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래프를 만들 때는 꼭 노란색만 해요. 딴 건 안 해. 노란색 칠한 이유는
얘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드세요라는 의미예요. 뜻이. 근데 제가 시험 봤던 10년 전에는 어땠냐면요. 노란색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 저기 위 아래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미칩니다. 근데 지금은 딱 덩어리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여기랑 여기 요만큼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이렇게 여기만 노랗게 칠해가지고 요걸 그래프로 만들래요. 미친다니까. 짜증도 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월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저장 안 하셔도 돼요.